풀꽃 선생님의 뻔한 표현 탈출 사전. 오늘 밤 함께 천천히 펼쳐볼 책은 김수은 작가의 풀꽃 선생님의 뻔한 표현 탈출 사전입니다. 제목을 가만히 읽어봅니다. 풀꽃 선생님의 뻔한 표현 탈출 사전. 참 다정한 제목입니다. 풀꽃 선생님. 이 이름에는 커다란 교실보다 햇빛이 드는 작은 책상과 아이들의 연필 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풀꽃 같은 문장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리고 뻔한 표현 탈출 사전. 이 말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 뭐 했니? 재미있었어요. 어땠어? 좋았어요. 기분이 어땠어? 행복했어요. 맛은 어땠어? 맛있었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재미있다는 말도 맞고, 좋다는 말도 맞고, 맛있다는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때때로 그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재미있다 하나로는 다 담기지 않는 웃음이 있고, 좋다 하나로는 부족한 설렘이 있고, 맛있다 하나로는 아쉬운 향과 온도와 식감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작지 않은데 우리가 쓰는 말이 너무 작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말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해보자고. 조금 더 나답게 표현해보자고. 내 마음을 뻔한 말 안에만 가두지 말고 더 넓은 말의 세계로 데려가 보자고. 글쓰기는 어려운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처음부터 멋진 문장을 쓰는 것이 글쓰기의 전부는 아닙니다. 글쓰기는 내가 느낀 것을 조금 더 정확히 바라보는 일입니다. 내 마음이 정말 재미있었는지, 신났는지, 짜릿했는지, 웃음이 터질 만큼 즐거웠는지, 다시 하고 싶을 만큼 좋았는지 찬찬히 살펴보는 일입니다. 말을 고른다는 것은 마음을 고르는 일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이나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말로 세상을 봅니다. 예쁘다 라는 말 하나만 알고 있을 때와 싱그럽다, 단아하다, 눈부시다, 사랑스럽다, 아기자기하다. 이런 말을 함께 알고 있을 때 세상은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꽃이 그냥 예쁜 것이 아니라 비 온 뒤에 더 싱그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친구의 글씨가 그냥 예쁜 것이 아니라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늘이 그냥 예쁜 것이 아니라 맑고 투명하게 펼쳐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이 늘어나면 보이는 것도 늘어납니다. 표현력이 좋아진다는 것은 문장을 꾸미는 기술만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더 섬세하게 느끼는 힘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생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은 가득한데 그 마음을 꺼낼 말을 아직 충분히 갖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가슴 속에는 신나는 일이 있었는데 종이 위에는 재미있었다 한 줄만 남습니다. 속상했던 마음은 복잡했는데 글에는 슬펐다 한 단어만 남습니다. 친구에게 고마웠던 이유는 여러 가지였는데 문장에는 고마웠다만 적힙니다. 그럴 때 아이는 글쓰기를 못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글을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아직 자기 마음에 맞는 말을 찾는 중인 것입니다. 풀꽃 선생님의 뻔한 표현 탈출 사전은 그 말을 함께 찾아주는 책입니다. 선생님이 아이의 손을 잡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괜찮아. 처음엔 누구나 뻔한 말부터 시작해. 재미있었다고 썼다면 이제 어떤 재미였는지 함께 찾아보자. 좋았다고 썼다면 왜 좋았는지 조금만 더 들어가 보자. 맛있었다고 썼다면 어떤 새였는지, 어떤 식감이었는지, 입안에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떠올려 보자. 이렇게 말해주는 책입니다. 글쓰기는 결국 자세히 보는 연습입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자세히 보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아침에 학교 가는 길,
그냥 학교에 갔다고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바라보면 신발 끝에 묻은 먼지가 보입니다. 길가에 풀잎에 맺힌 물방울이 보입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하품하는 친구가 보입니다. 가방끈이 어깨를 누르는 느낌이 떠오릅니다. 햇빛이 눈부셔서 눈을 찡그린 순간도 생각납니다. 그 작은 것들이 글이 됩니다. 좋은 글은 멀리 있는 특별한 사건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의 작은 장면을 조금 더 자세히 바라볼 때 거기서 글이 시작됩니다. 이 책이 어린이를 위한 글쓰기 책이라는 점도 참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글은 아직 서툴 수 있습니다. 맞춤법이 틀릴 수도 있고, 문장이 짧을 수도 있고, 표현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의 글에는 어른들이 잃어버린 생생함이 있습니다. 처음 보는 것처럼 놀라는 마음, 작은 일에도 크게 웃는 마음, 자기 감정을 숨기지 않는 솔직함, 세상을 아직 단정하지 않는 눈, 그 눈을 지켜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아이에게 글을 잘 쓰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아이가 자기 마음을 믿게 해주어야 합니다. 내가 느낀 것은 소중하다고, 내가 본 것은 글이 될 수 있다고, 내 마음에 어울리는 말을 천천히 찾아보면 된다고, 그렇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풀꽃 선생님이라는 이름은 그래서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풀꽃은 작습니다. 크고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보면 아주 고운 모양과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의 문장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서툴러 보여도 그 안에는 자기만의 빛이 있습니다. 어른이 할 일은 그 빛을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자기 빛을 발견하도록 기다려주는 일입니다. 말을 더 풍부하게 배우는 일은 그 빛을 키우는 일입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말들을 생각해 봅니다. 기쁘다, 슬프다, 화나다, 무섭다, 억울하다, 놀라다. 이런 말들은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단순히 하나의 이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쁨에도 여러 결이 있습니다. 조용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깜짝 선물을 받은 듯 튀어오르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래 기다리던 일이 이루어져 가슴이 벅차오르는 기쁨도 있습니다. 슬픔도 그렇습니다. 눈물이 바로 나는 슬픔이 있고, 말이 나오지 않는 슬픔이 있고, 혼자 있고 싶은 슬픔이 있고,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슬픔이 있습니다.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해서 나는 화. 무시당한 것 같아서 나는 화. 내가 아끼는 사람이 상처받아서 나는 화. 피곤해서 더 쉽게 올라오는 화. 감정의 이름을 자세히 알수록 우리는 자기 마음을 덜 무서워하게 됩니다. 이것은 글쓰기뿐 아니라 삶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이 자기 감정을 표현할 말을 많이 알게 되면 울거나 소리치는 것 말고도 마음을 전할 방법이 생깁니다. 나 지금 속상해. 나 조금 억울해. 나 사실은 부끄러웠어. 나 그때 마음이 조마조마했어. 나 너무 신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말이 생기면 마음은 조금 덜 외로워집니다. 말하지 못한 감정은 몸속에서 엉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 붙인 감정은 조금씩 정리됩니다. 그래서 표현을 배우는 일은 자기 마음을 돌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생각을 표현하는 말들도 중요합니다. 좋다, 싫다, 멋지다, 대단하다, 어렵다, 쉽다. 이 말들은 일상에서 자주 쓰입니다. 하지만 글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좋다는 말날 대신 마음에 쏙 들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기분이 산뜻해졌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보고 싶어졌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싫다는 말 대신 불편했다,
꺼려졌다.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렵다는 말 대신 머리가 복잡해졌다. 쉽게 이해되지 않았다. 몇 번을 읽어도 헷갈렸다. 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단지 글을 예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더 선명하게 만듭니다. 내가 왜 좋았는지, 왜 싫었는지, 무엇이 어려웠는지, 그것을 말로 풀어내는 과정에서 생각은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글쓰기는 생각의 모양을 잡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흐릿했던 생각도 문장으로 쓰다 보면 윤곽이 생깁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글쓰기는 공부이면서 자기 발견입니다. 상태를 표현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배고프다, 졸리다, 아프다, 궁금하다, 떨리다, 피곤하다, 힘들다, 창피하다, 짜증난다. 이 말들은 몸과 마음 사이에 있습니다. 배고픔은 몸의 느낌이지만 기분에도 영향을 줍니다. 피곤함은 몸에서 시작되지만 말투를 바꾸고 생각을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창피함은 얼굴이 뜨거워지는 몸의 느낌으로 오고 마음속에서는 숨고 싶은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아이들이 자기 상태를 표현하는 법을 배우면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냥 짜증난다고 말하기보다 배가 고파서 예민해졌는지, 잠이 부족해서 힘든지, 친구의 말 때문에 속상한지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말은 자기 관찰의 도구입니다. 내 상태를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몸과 마음을 조금 더 잘 돌볼 수 있습니다. 관계를 표현하는 말도 있습니다. 고맙다, 사랑하다, 미안하다, 걱정하다, 속상하다, 반갑다, 밉다, 괜찮다. 관계의 말은 늘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안에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고맙다는 말도 조금 더 자세히 쓸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줘서 고마웠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차려줘서 고마웠어. 함께 있어줘서 마음이 든든했어. 미안하다는 말도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내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아서 미안해. 내 기분만 생각하고 말해서 미안해. 내가 속상했을 줄 몰랐어. 말이 자세해질수록 관계는 조금 더 진심에 가까워집니다. 우리는 자주 미안해, 고마워, 괜찮아, 이렇게 짧게 말합니다. 그 짧은 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말에 조금 더 마음을 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고마웠는지, 무엇이 미안했는지, 정말 괜찮은지, 아니면 괜찮아지고 싶은 것인지, 말을 조금 더 정확히 고르면 관계의 오해도 줄어듭니다. 아이들이 표현을 배우는 것은 친구와 잘 지내는 힘을 배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상황을 표현하는 말도 있습니다. 조용하다, 빠르다, 더럽다, 무겁다, 차갑다, 뜨겁다, 많다, 적다, 크다, 작다. 이런 말들은 세상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조용하다는 말도 그냥 조용하다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숨소리까지 들릴 만큼 조용하다. 책장 넘기는 소리만 들릴 만큼 조용하다. 아무도 없는 운동장처럼 조용하다. 차갑다는 말도 손끝이 얼얼할 만큼 차갑다. 얼음물에 담근 듯 차갑다. 바람이 목덜미를 스치며 차갑게 지나갔다.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현을 바꾸면 장면이 살아납니다. 독자는 그냥 정보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장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좋은 글은 독자를 데려갑니다. 그 장소의 냄새와 소리와 온도와 빛을 느끼게 합니다. 어린이가 이런 표현을 하나씩 배우면
글 속의 세계가 넓어집니다. 날씨를 표현하는 말도 있습니다. 맑다, 흐리다, 덥다, 춥다, 시원하다, 따뜻하다, 비 오다, 눈 오다. 날씨는 매일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날씨를 너무 대충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오늘은 비가 왔다. 오늘은 추웠다. 이렇게만 쓰기 쉽습니다. 하지만 날씨는 마음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맑은 하늘이 마음까지 가볍게 해준 날이 있습니다. 흐린 하늘이 조용히 생각을 깊게 만든 날도 있습니다. 비 오는 소리가 마음을 차분하게 해준 날이 있고, 바람이 너무 세서 괜히 쓸쓸해진 날도 있습니다. 날씨를 자세히 표현하는 것은 하루의 분위기를 표현하는 일입니다. 하늘이 연한 파란색으로 열려 있었다. 구름이 낮게 깔려 마음까지 무거워졌다. 비가 창문을 톡톡 두드렸다. 눈이 소리 없이 내려 세상이 잠깐 느려진 것 같았다. 이런 문장들은 날씨를 넘어 마음의 풍경이 됩니다. 맛을 표현하는 말도 그렇습니다. 맛있다, 달다, 맵다, 짜다, 시다. 음식의 맛은 아주 생생한 글감입니다. 하지만 맛있다 하나만 쓰면 그 생생함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지나가며 몸이 천천히 풀렸다. 빵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포근했다. 딸기는 새콤한 맛 뒤에 작은 단맛이 따라왔다. 매운맛이 혀끝에서 톡 쏘더니 금세 이마에 땀이 맺혔다. 이렇게 표현하면 독자도 그 음식을 함께 먹는 것처럼 느낍니다. 글쓰기는 결국 느낌을 나누는 일입니다. 내가 느낀 것을 상대도 조금 느낄 수 있도록 말을 놓아주는 일입니다. 이 책이 사전이라는 형식을 가진 것도 재미있습니다. 사전은 필요할 때 펼쳐보는 책입니다. 모르는 말을 찾고 비슷한 말을 찾고 내가 쓰고 싶은 표현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단순히 뜻을 알려주는 사전만은 아닐 것입니다. 아이의 문장 옆에 놓이는 친구 같은 사전입니다. 글을 쓰다가 막혔을 때 재미있다 말고 뭐라고 하지 하고 펼쳐볼 수 있는 책. 좋다 말고 더 어울리는 말이 없을까 하고 찾아볼 수 있는 책. 자꾸 너무, 진짜, 많이 같은 말만 쓰게 될 때 조금 다른 길을 알려주는 책. 이런 책이 책상 위에 있으면 글쓰기가 덜 무섭습니다. 막히면 찾아보면 됩니다. 모르면 배우면 됩니다. 뻔한 표현을 썼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 표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됩니다. 글쓰기도 성장합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단순하게 씁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자세히 씁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만의 느낌을 담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은 쓰지 않는 나만의 문장이 생깁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꾸준히 표현을 넓히는 일입니다. 표현은 마음의 팔레트와 같습니다. 색이 적으면 그릴 수 있는 그림이 단순해집니다. 색이 많아지면 하늘도 더 다양하게 칠할 수 있고 감정도 더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은 색입니다. 어휘는 색입니다. 표현은 색입니다. 아이에게 많은 말을 알려준다는 것은 세상을 더 많은 색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일입니다. 어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도 자주 뻔한 표현에 머무릅니다. 좋다, 싫다, 힘들다, 괜찮다, 바쁘다, 피곤하다. 그런 말들로 하루를 끝냅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힘들다는 말 안에도 지친 마음, 서운한 마음, 외로운 마음, 막막한 마음, 버거운 마음, 기운이 빠진 마음이 다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다는 말 안에도 정말 괜찮은 마음, 괜찮아지고 싶은 마음,
괜찮은 척하는 마음, 더 말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어른도 표현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내 마음을 더 정확히 말하기 위해서, 내 하루를 더 선명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다정한 말을 건네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어린이만의 책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이의 글쓰기를 도우면서 어른의 마음도 다시 말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좋은 선생님은 아이에게 정답만 알려주지 않습니다. 좋은 선생님은 아이 안에 이미 있는 것을 꺼내도록 도와줍니다. 너는 이렇게 느꼈구나. 그 느낌을 이런 말로도 표현할 수 있어. 내 문장은 여기서 더 잘할 수 있어. 내가 본 장면은 소중해.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이런 말로 아이를 이끕니다. 풀꽃 선생님의 뻔한 표현 탈출 사전은 그런 선생님의 목소리를 닮았습니다. 다그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문장 하나하나를 넓혀주는 목소리. 글쓰기는 혼나는 시간이 아니라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말해주는 목소리. 아이에게 글쓰기가 즐거워지려면 먼저 자기 표현이 환영받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아주 짧은 문장이라도 그 안에 자기 생각이 들어있다면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바탕으로 조금 더 나아가면 됩니다. 이 책의 장점은 어린이의 일상에서 출발한다는 데 있습니다. 거창한 주제가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의 기분, 친구와 있었던 일, 먹은 음식, 날씨, 몸의 상태,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이 모든 것이 글감입니다. 아이는 자기 삶이 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특별한 여행을 가야만 글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큰 상을 받아야만 글감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운동장에서 넘어진 일, 친구와 나눈 작은 농담, 급식에서 좋아하는 반찬이 나온 일, 비 오는 날 우산을 같이 쓴 일, 숙제를 하다가 난 일, 그 모든 것이 글이 될 수 있습니다. 글쓰기는 삶을 특별하게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평범한 삶 안에 특별함을 발견하는 연습입니다. 그 발견은 표현에서 시작됩니다. 뻔한 표현을 벗어난다는 것은 더 어려운 말을 쓰자는 뜻만은 아닙니다. 멋진 척하자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정확해지자는 뜻입니다. 내가 느낀 것에 가장 가까운 말을 찾아보자는 뜻입니다. 그 말이 아주 쉬운 말이어도 좋습니다. 다만 내 마음과 조금 더 잘 맞는 말이면 됩니다. 좋은 표현은 어려운 표현이 아니라 딱 맞는 표현입니다. 슬플 때는 슬프다고 말해도 됩니다. 다만 어떤 슬픔인지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기쁠 때는 기쁘다고 말해도 됩니다. 다만 그 기쁨이 가슴이 뛰는 기쁨인지, 조용히 미소 짓게 되는 기쁨인지, 친구와 나누고 싶은 기쁨인지 조금 더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이 글을 바꿉니다. 그리고 글이 바뀌면 마음도 바뀝니다. 자기 마음을 자세히 본 아이는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아이는 다른 사람의 마음도 조금 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속상할 때 이런 느낌이었으니 친구도 저렇게 느꼈을 수 있겠구나. 내가 고마울 때 이런 말을 듣고 싶었으니 나도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구나. 표현력은 공감으로 이어집니다. 말을 잘하는 아이가 된다는 것은 그저 발표를 잘한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해치지 않고 말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살펴볼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밤 이 책을 떠올리며 우리도 작은 표현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한 단어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좋았다, 힘들었다, 바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들어가 봅니다. 오늘은 마음이 분주했다.
오늘은 머릿속이 꽉 찬 날이었다. 오늘은 작은 일 하나에 기분이 환해진 날이었다. 오늘은 괜찮은 척했지만 사실 조금 지친 날이었다. 오늘은 아무 일도 없는 듯 했지만 속으로는 많은 생각이 오간 날이었다. 이렇게 말하면 하루가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우리는 매일을 그냥 지나보내지만 말로 붙잡으면 하루는 조금 오래 남습니다. 일기를 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일기는 대단한 문학 작품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의 마음을 놓아두는 자리입니다. 오늘 내가 본 것, 느낀 것, 생각한 것, 말하지 못한 것, 고마웠던 것, 아쉬웠던 것을 적어두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조금씩 자랍니다. 어린이에게 일기를 쓰게 할 때 어른들은 자주 길게 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길이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한 문장이라도 자기 마음에 가까운 문장이면 좋습니다. 오늘 급식이 맛있었다. 에서 시작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점이 맛있었는지, 그 맛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누구와 먹었는지, 먹으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조금씩 넓혀가면 됩니다. 글은 그렇게 자랍니다. 씨앗처럼 처음에는 작지만 물을 주고 빛을 주면 조금씩 잎이 납니다. 풀꽃처럼 작지만 분명하게 피어납니다. 이 책을 만든 마음도 아마 그런 풀꽃 같은 문장을 믿는 마음일 것입니다. 아이들의 문장이 크고 화려하지 않아도 그 안에 자기만의 생명이 있다는 믿음. 모든 어린이가 예술가라는 믿음.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 때 아이의 세계가 더 넓어진다는 믿음. 그 믿음이 한 권의 사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한 책은 김수은 작가의 풀꽃 선생님의 뻔한 표현 탈출 사전이었습니다. 이제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오늘 하루를 표현할 말을 하나만 골라봅니다. 평범했다. 그렇게 말하고 싶다면 그 평범함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떠올려 봅니다. 바빴다. 그렇게 느꼈다면 어떤 순간에 가장 숨이 찼는지 생각해 봅니다. 좋았다. 그렇게 남았다면 무엇이 마음을 살짝 웃게 했는지 바라봅니다. 말은 마음의 창문입니다. 창문을 조금 더 열면 안쪽에 풍경이 보입니다. 오늘 밤은 거창한 문장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내 마음에 어울리는 말 하나를 조용히 찾아보면 됩니다. 나는 오늘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마음을 조금 더 나답게 말한다면 어떤 표현이 어울릴까? 그 질문과 함께 오늘 밤은 편안히 쉬어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속 작은 문장들도 풀꽃처럼 조용히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풀꽃 선생님의 뻔한 표현 탈출 사전. 오늘 밤 함께 천천히 펼쳐볼 책은 김수은 작가의 풀꽃 선생님의 뻔한 표현 탈출 사전입니다. 제목을 가만히 읽어봅니다. 풀꽃 선생님의 뻔한 표현 탈출 사전. 참 다정한 제목입니다. 풀꽃 선생님. 이 이름에는 커다란 교실보다 햇빛이 드는 작은 책상과 아이들의 연필 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풀꽃 같은 문장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리고 뻔한 표현 탈출 사전. 이 말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 뭐 했니? 재미있었어요. 어땠어? 좋았어요. 기분이 어땠어? 행복했어요. 맛은 어땠어? 맛있었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재미있다는 말도 맞고, 좋다는 말도 맞고, 맛있다는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때때로 그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재미있다 하나로는 다 담기지 않는 웃음이 있고, 좋다 하나로는 부족한 설렘이 있고, 맛있다 하나로는 아쉬운 향과 온도와 식감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작지 않은데 우리가 쓰는 말이 너무 작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말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해보자고, 조금 더 나답게 표현해보자고, 내 마음을 뻔한 말 안에만 가두지 말고 더 넓은 말의 세계로 데려가 보자고. 글쓰기는 어려운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처음부터 멋진 문장을 쓰는 것이 글쓰기의 전부는 아닙니다. 글쓰기는 내가 느낀 것을 조금 더 정확히 바라보는 일입니다. 내 마음이 정말 재미있었는지, 신났는지, 짜릿했는지, 웃음이 터질 만큼 즐거웠는지, 다시 하고 싶을 만큼 좋았는지 찬찬히 살펴보는 일입니다. 말을 고른다는 것은 마음을 고르는 일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이나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말로 세상을 봅니다. 예쁘다 라는 말 하나만 알고 있을 때와 싱그럽다, 단아하다, 눈부시다, 사랑스럽다, 아기자기하다. 이런 말을 함께 알고 있을 때 세상은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꽃이 그냥 예쁜 것이 아니라 비 온 뒤에 더 싱그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친구의 글씨가 그냥 예쁜 것이 아니라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늘이 그냥 예쁜 것이 아니라 맑고 투명하게 펼쳐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이 늘어나면 보이는 것도 늘어납니다. 표현력이 좋아진다는 것은 문장을 꾸미는 기술만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더 섬세하게 느끼는 힘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생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은 가득한데 그 마음을 꺼낼 말을 아직 충분히 갖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가슴 속에는 신나는 일이 있었는데 종이 위에는 재미있었다 한 줄만 남습니다. 속상했던 마음은 복잡했는데 글에는 슬펐다 한 단어만 남습니다. 친구에게 고마웠던 이유는 여러 가지였는데 문장에는 고마웠다만 적힙니다. 그럴 때 아이는 글쓰기를 못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글을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아직 자기 마음에 맞는 말을 찾는 중인 것입니다. 풀꽃 선생님의 뻔한 표현 탈출 사전은 그 말을 함께 찾아주는 책입니다. 선생님이 아이의 손을 잡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괜찮아. 처음엔 누구나 뻔한 말부터 시작해. 재미있었다고 썼다면 이제 어떤 재미였는지 함께 찾아보자. 좋았다고 썼다면 왜 좋았는지 조금만 더 들어가 보자. 맛있었다고 썼다면 어떤 새였는지, 어떤 식감이었는지, 입안에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떠올려 보자. 이렇게 말해주는 책입니다. 글쓰기는 결국 자세히 보는 연습입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자세히 보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아침에 학교 가는 길. 그냥 학교에 갔다고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바라보면 신발 끝에 묻은 먼지가 보입니다. 길가에 풀잎에 맺힌 물방울이 보입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하품하는 친구가 보입니다. 가방끈이 어깨를 누르는 느낌이 떠오릅니다. 햇빛이 눈부셔서 눈을 찡그린 순간도 생각납니다. 그 작은 것들이 글이 됩니다. 좋은 글은 멀리 있는 특별한 사건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의 작은 장면을 조금 더 자세히 바라볼 때 거기서 글이 시작됩니다. 이 책이 어린이를 위한 글쓰기 책이라는 점도 참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글은 아직 서툴 수 있습니다. 맞춤법이 틀릴 수도 있고, 문장이 짧을 수도 있고, 표현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의 글에는 어른들이 잃어버린 생생함이 있습니다. 처음 보는 것처럼 놀라는 마음, 작은 일에도 크게 웃는 마음, 자기 감정을 숨기지 않는 솔직함, 세상을 아직 단정하지 않는 눈, 그 눈을 지켜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아이에게 글을 잘 쓰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아이가 자기 마음을 믿게 해주어야 합니다. 내가 느낀 것은 소중하다고, 내가 본 것은 글이 될 수 있다고, 내 마음에 어울리는 말을
천천히 찾아보면 된다고 그렇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불꽃 선생님이라는 이름은 그래서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풀꽃은 작습니다. 크고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보면 아주 고운 모양과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의 문장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서툴러 보여도 그 안에는 자기만의 빛이 있습니다. 어른이 할 일은 그 빛을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자기 빛을 발견하도록 기다려주는 일입니다. 말을 더 풍부하게 배우는 일은 그 빛을 키우는 일입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말들을 생각해 봅니다. 기쁘다, 슬프다, 화나다, 무섭다, 억울하다, 놀라다. 이런 말들은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단순히 하나의 이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쁨에도 여러 결이 있습니다. 조용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깜짝 선물을 받은 듯 튀어오르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래 기다리던 일이 이루어져 가슴이 벅차오르는 기쁨도 있습니다. 슬픔도 그렇습니다. 눈물이 바로 나는 슬픔이 있고, 말이 나오지 않는 슬픔이 있고, 혼자 있고 싶은 슬픔이 있고,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슬픔이 있습니다.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해서 나는 화. 무시당한 것 같아서 나는 화. 내가 아끼는 사람이 상처받아서 나는 화. 피곤해서 더 쉽게 올라오는 화. 감정의 이름을 자세히 알수록 우리는 자기 마음을 덜 무서워하게 됩니다. 이것은 글쓰기뿐 아니라 삶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이 자기 감정을 표현할 말을 많이 알게 되면 울거나 소리치는 것 말고도 마음을 전할 방법이 생깁니다. 나 지금 속상해. 나 조금 억울해. 나 사실은 부끄러웠어. 나 그때 마음이 조마조마했어. 나 너무 신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말이 생기면 마음은 조금 덜 외로워집니다. 말하지 못한 감정은 몸속에서 엉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 붙인 감정은 조금씩 정리됩니다. 그래서 표현을 배우는 일은 자기 마음을 돌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생각을 표현하는 말들도 중요합니다. 좋다, 싫다, 멋지다, 대단하다, 어렵다, 쉽다. 이 말들은 일상에서 자주 쓰입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좋다는 말날 대신 마음에 쏙 들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기분이 산뜻해졌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보고 싶어졌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싫다는 말 대신 불편했다, 꺼려졌다,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렵다는 말 대신 머리가 복잡해졌다, 쉽게 이해되지 않았다, 몇 번을 읽어도 헷갈렸다 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단지 글을 예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더 선명하게 만듭니다. 내가 왜 좋았는지, 왜 싫었는지, 무엇이 어려웠는지, 그것을 말로 풀어내는 과정에서 생각은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글쓰기는 생각의 모양을 잡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흐릿했던 생각도 문장으로 쓰다 보면 윤곽이 생깁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글쓰기는 공부이면서 자기 발견입니다. 상태를 표현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배고프다, 졸리다, 아프다, 궁금하다, 떨리다, 피곤하다, 힘들다, 창피하다, 짜증난다. 이 말들은 몸과 마음 사이에 있습니다. 배고픔은 몸의 느낌이지만 기분에도 영향을 줍니다. 피곤함은 몸에서 시작되지만 말투를 바꾸고 생각을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창피함은 얼굴이 뜨거워지는 몸의 느낌으로 오고
마음속에서는 숨고 싶은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아이들이 자기 상태를 표현하는 법을 배우면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냥 짜증난다고 말하기보다 배가 고파서 예민해졌는지, 잠이 부족해서 힘든지, 친구의 말 때문에 속상한지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말은 자기 관찰의 도구입니다. 내 상태를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몸과 마음을 조금 더 잘 돌볼 수 있습니다. 관계를 표현하는 말도 있습니다. 고맙다, 사랑하다, 미안하다, 걱정하다, 속상하다, 반갑다, 밉다, 괜찮다. 관계의 말은 늘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안에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고맙다는 말도 조금 더 자세히 쓸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줘서 고마웠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차려줘서 고마웠어. 함께 있어줘서 마음이 든든했어. 미안하다는 말도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내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아서 미안해. 내 기분만 생각하고 말해서 미안해. 내가 속상했을 줄 몰랐어. 말이 자세해질수록 관계는 조금 더 진심에 가까워집니다. 우리는 자주 미안해, 고마워, 괜찮아, 이렇게 짧게 말합니다. 그 짧은 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말에 조금 더 마음을 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고마웠는지, 무엇이 미안했는지, 정말 괜찮은지, 아니면 괜찮아지고 싶은 것인지, 말을 조금 더 정확히 고르면 관계의 오해도 줄어듭니다. 아이들이 표현을 배우는 것은 친구와 잘 지내는 힘을 배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상황을 표현하는 말도 있습니다. 조용하다, 빠르다, 더럽다, 무겁다, 차갑다, 뜨겁다, 많다, 적다, 크다, 작다. 이런 말들은 세상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조용하다는 말도 그냥 조용하다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숨소리까지 들릴 만큼 조용하다. 책장 넘기는 소리만 들릴 만큼 조용하다. 아무도 없는 운동장처럼 조용하다. 차갑다는 말도 손끝이 얼얼할 만큼 차갑다. 얼음물에 담근 듯 차갑다. 바람이 목덜미를 스치며 차갑게 지나갔다.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현을 바꾸면 장면이 살아납니다. 독자는 그냥 정보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장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좋은 글은 독자를 데려갑니다. 그 장소의 냄새와 소리와 온도와 빛을 느끼게 합니다. 어린이가 이런 표현을 하나씩 배우면 글 속의 세계가 넓어집니다. 날씨를 표현하는 말도 있습니다. 맑다, 흐리다, 덥다, 춥다, 시원하다, 따뜻하다, 비 오다, 눈 오다. 날씨는 매일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날씨를 너무 대충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오늘은 비가 왔다. 오늘은 추웠다. 이렇게만 쓰기 쉽습니다. 하지만 날씨는 마음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맑은 하늘이 마음까지 가볍게 해준 날이 있습니다. 흐린 하늘이 조용히 생각을 깊게 만든 날도 있습니다. 비 오는 소리가 마음을 차분하게 해준 날이 있고, 바람이 너무 세서 괜히 쓸쓸해진 날도 있습니다. 날씨를 자세히 표현하는 것은 하루의 분위기를 표현하는 일입니다. 하늘이 연한 파란색으로 열려 있었다. 구름이 낮게 깔려 마음까지 무거워졌다. 비가 창문을 톡톡 두드렸다. 눈이 소리 없이 내려 세상이 잠깐 느려진 것 같았다. 이런 문장들은 날씨를 넘어 마음의 풍경이 됩니다. 맛을 표현하는 말도 그렇습니다. 맛있다, 달다, 맵다, 짜다, 시다.
음식의 맛은 아주 생생한 글감입니다. 하지만 맛있다 하나만 쓰면 그 생생함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지나가며 몸이 천천히 풀렸다. 빵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포근했다. 딸기는 새콤한 맛 뒤에 작은 단맛이 따라왔다. 매운맛이 혀끝에서 톡 쏘더니 금세 이마에 땀이 맺혔다. 이렇게 표현하면 독자도 그 음식을 함께 먹는 것처럼 느낍니다. 글쓰기는 결국 느낌을 나누는 일입니다. 내가 느낀 것을 상대도 조금 느낄 수 있도록 말을 놓아주는 일입니다. 이 책이 사전이라는 형식을 가진 것도 재미있습니다. 사전은 필요할 때 펼쳐보는 책입니다. 모르는 말을 찾고 비슷한 말을 찾고 내가 쓰고 싶은 표현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단순히 뜻을 알려주는 사전만은 아닐 것입니다. 아이의 문장 옆에 놓이는 친구 같은 사전입니다. 글을 쓰다가 막혔을 때 재미있다 말고 뭐라고 하지 하고 펼쳐볼 수 있는 책. 좋다 말고 더 어울리는 말이 없을까 하고 찾아볼 수 있는 책. 자꾸 너무, 진짜, 많이 같은 말만 쓰게 될 때 조금 다른 길을 알려주는 책. 이런 책이 책상 위에 있으면 글쓰기가 덜 무섭습니다. 막히면 찾아보면 됩니다. 모르면 배우면 됩니다. 뻔한 표현을 썼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 표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됩니다. 글쓰기도 성장합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단순하게 씁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자세히 씁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만의 느낌을 담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은 쓰지 않는 나만의 문장이 생깁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꾸준히 표현을 넓히는 일입니다. 표현은 마음의 팔레트와 같습니다. 색이 적으면 그릴 수 있는 그림이 단순해집니다. 색이 많아지면 하늘도 더 다양하게 칠할 수 있고 감정도 더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은 색입니다. 어휘는 색입니다. 표현은 색입니다. 아이에게 많은 말을 알려준다는 것은 세상을 더 많은 색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일입니다. 어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도 자주 뻔한 표현에 머무릅니다. 좋다, 싫다, 힘들다, 괜찮다, 바쁘다, 피곤하다. 그런 말들로 하루를 끝냅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힘들다는 말 안에도 지친 마음, 서운한 마음, 외로운 마음, 막막한 마음, 버거운 마음, 기운이 빠진 마음이 다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다는 말 안에도 정말 괜찮은 마음, 괜찮아지고 싶은 마음, 괜찮은 척하는 마음, 더 말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어른도 표현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내 마음을 더 정확히 말하기 위해서, 내 하루를 더 선명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다정한 말을 건네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어린이만의 책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이의 글쓰기를 도우면서 어른의 마음도 다시 말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좋은 선생님은 아이에게 정답만 알려주지 않습니다. 좋은 선생님은 아이 안에 이미 있는 것을 꺼내도록 도와줍니다. 너는 이렇게 느꼈구나. 그 느낌을 이런 말로도 표현할 수 있어. 내 문장은 여기서 더 잘할 수 있어. 내가 본 장면은 소중해.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이런 말로 아이를 이끕니다. 풀꽃 선생님의 뻔한 표현 탈출 사전은 그런 선생님의 목소리를 닮았습니다. 다그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문장 하나하나를 넓혀주는 목소리. 글쓰기는 혼나는 시간이 아니라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말해주는 목소리. 아이에게 글쓰기가 즐거워지려면 먼저 자기 표현이 환영받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아주 짧은 문장이라도 그 안에 자기 생각이 들어있다면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바탕으로 조금 더 나아가면 됩니다. 이 책의 장점은 어린이의 일상에서 출발한다는 데 있습니다. 거창한 주제가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의 기분, 친구와 있었던 일, 먹은 음식, 날씨, 몸의 상태,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이 모든 것이 글감입니다. 아이는 자기 삶이 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특별한 여행을 가야만 글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큰 상을 받아야만 글감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운동장에서 넘어진 일, 친구와 나눈 작은 농담, 급식에서 좋아하는 반찬이 나온 일, 비 오는 날 우산을 같이 쓴 일, 숙제를 하다가 난 일, 그 모든 것이 글이 될 수 있습니다. 글쓰기는 삶을 특별하게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평범한 삶 안에 특별함을 발견하는 연습입니다. 그 발견은 표현에서 시작됩니다. 뻔한 표현을 벗어난다는 것은 더 어려운 말을 쓰자는 뜻만은 아닙니다. 멋진 척 하자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정확해지자는 뜻입니다. 내가 느낀 것에 가장 가까운 말을 찾아보자는 뜻입니다. 그 말이 아주 쉬운 말이어도 좋습니다. 다만 내 마음과 조금 더 잘 맞는 말이면 됩니다. 좋은 표현은 어려운 표현이 아니라 딱 맞는 표현입니다. 슬플 때는 슬프다고 말해도 됩니다. 다만 어떤 슬픔인지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기쁠 때는 기쁘다고 말해도 됩니다. 다만 그 기쁨이 가슴이 뛰는 기쁨인지, 조용히 미소 짓게 되는 기쁨인지, 친구와 나누고 싶은 기쁨인지 조금 더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이 글을 바꿉니다. 그리고 글이 바뀌면 마음도 바뀝니다. 자기 마음을 자세히 본 아이는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아이는 다른 사람의 마음도 조금 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속상할 때 이런 느낌이었으니 친구도 저렇게 느꼈을 수 있겠구나. 내가 고마울 때 이런 말을 듣고 싶었으니 나도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구나. 표현력은 공감으로 이어집니다. 말을 잘하는 아이가 된다는 것은 그저 발표를 잘한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해치지 않고 말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살펴볼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밤 이 책을 떠올리며 우리도 작은 표현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한 단어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좋았다, 힘들었다, 바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들어가 봅니다. 오늘은 마음이 분주했다. 오늘은 머릿속이 꽉 찬 날이었다. 오늘은 작은 일 하나에 기분이 환해진 날이었다. 오늘은 괜찮은 척했지만 사실 조금 지친 날이었다. 오늘은 아무 일도 없는 듯 했지만 속으로는 많은 생각이 오간 날이었다. 이렇게 말하면 하루가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우리는 매일을 그냥 지나보내지만 말로 붙잡으면 하루는 조금 오래 남습니다. 일기를 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일기는 대단한 문학 작품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의 마음을 놓아두는 자리입니다. 오늘 내가 본 것, 느낀 것, 생각한 것, 말하지 못한 것, 고마웠던 것, 아쉬웠던 것을 적어두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조금씩 자랍니다. 어린이에게 일기를 쓰게 할 때 어른들은 자주 길게 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길이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한 문장이라도 자기 마음에 가까운 문장이면 좋습니다. 오늘 급식이 맛있었다. 에서 시작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점이 맛있었는지, 그 맛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누구와 먹었는지, 먹으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조금씩 넓혀가면 됩니다. 글은 그렇게 자랍니다. 씨앗처럼 처음에는 작지만 물을 주고 빛을 주면 조금씩 잎이 납니다.
풀꽃처럼 작지만 분명하게 피어납니다. 이 책을 만든 마음도 아마 그런 풀꽃 같은 문장을 믿는 마음일 것입니다. 아이들의 문장이 크고 화려하지 않아도 그 안에 자기만의 생명이 있다는 믿음, 모든 어린이가 예술가라는 믿음,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 때 아이의 세계가 더 넓어진다는 믿음, 그 믿음이 한 권의 사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한 책은 김수은 작가의 풀꽃 선생님의 뻔한 표현 탈출 사전이었습니다. 이제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오늘 하루를 표현할 말을 하나만 골라봅니다. 평범했다. 그렇게 말하고 싶다면 그 평범함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떠올려 봅니다. 바빴다. 그렇게 느꼈다면 어떤 순간에 가장 숨이 찼는지 생각해 봅니다. 좋았다. 그렇게 남았다면 무엇이 마음을 살짝 웃게 했는지 바라봅니다. 말은 마음의 창문입니다. 창문을 조금 더 열면 안쪽에 풍경이 보입니다. 오늘 밤은 거창한 문장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내 마음에 어울리는 말 하나를 조용히 찾아보면 됩니다. 나는 오늘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마음을 조금 더 나답게 말한다면 어떤 표현이 어울릴까? 그 질문과 함께 오늘 밤은 편안히 쉬어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속 작은 문장들도 풀꽃처럼 조용히 피어나기를 바랍니다. 풀꽃 선생님의 뻔한 표현 탈출 사전. 오늘 밤 함께 천천히 펼쳐볼 책은 김수은 작가의 풀꽃 선생님의 뻔한 표현 탈출 사전입니다. 제목을 가만히 읽어봅니다. 풀꽃 선생님의 뻔한 표현 탈출 사전. 참 다정한 제목입니다. 풀꽃 선생님. 이 이름에는 커다란 교실보다 햇빛이 드는 작은 책상과 아이들의 연필 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풀꽃 같은 문장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그리고 뻔한 표현 탈출 사전. 이 말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오늘 뭐 했니? 재미있었어요. 어땠어? 좋았어요. 기분이 어땠어? 행복했어요. 맛은 어땠어? 맛있었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재미있다는 말도 맞고, 좋다는 말도 맞고, 맛있다는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때때로 그보다 훨씬 더 넓습니다. 재미있다 하나로는 다 담기지 않는 웃음이 있고, 좋다 하나로는 부족한 설렘이 있고, 맛있다 하나로는 아쉬운 향과 온도와 식감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작지 않은데 우리가 쓰는 말이 너무 작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말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해보자고. 조금 더 나답게 표현해보자고. 내 마음을 뻔한 말 안에만 가두지 말고 더 넓은 말의 세계로 데려가 보자고. 글쓰기는 어려운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처음부터 멋진 문장을 쓰는 것이 글쓰기의 전부는 아닙니다. 글쓰기는 내가 느낀 것을 조금 더 정확히 바라보는 일입니다. 내 마음이 정말 재미있었는지, 신났는지, 짜릿했는지, 웃음이 터질 만큼 즐거웠는지, 다시 하고 싶을 만큼 좋았는지 찬찬히 살펴보는 일입니다. 말을 고른다는 것은 마음을 고르는 일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이나 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말로 세상을 봅니다. 예쁘다라는 말 하나만 알고 있을 때와 싱그럽다, 단아하다, 눈부시다, 사랑스럽다, 아기자기하다. 이런 말을 함께 알고 있을 때 세상은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꽃이 그냥 예쁜 것이 아니라 비 온 뒤에 더 싱그럽게 보일 수 있습니다. 친구의 글씨가 그냥 예쁜 것이 아니라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늘이 그냥 예쁜 것이 아니라 맑고 투명하게 펼쳐져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이 늘어나면 보이는 것도 늘어납니다. 표현력이 좋아진다는 것은
문장을 꾸미는 기술만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더 섬세하게 느끼는 힘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생각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은 가득한데 그 마음을 꺼낼 말을 아직 충분히 갖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가슴 속에는 신나는 일이 있었는데 종이 위에는 재미있었다 한 줄만 남습니다. 속상했던 마음은 복잡했는데 글에는 슬펐다 한 단어만 남습니다. 친구에게 고마웠던 이유는 여러 가지였는데 문장에는 고마웠다만 적힙니다. 그럴 때 아이는 글쓰기를 못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글을 못 쓰는 것이 아니라 아직 자기 마음에 맞는 말을 찾는 중인 것입니다. 풀꽃 선생님의 뻔한 표현 탈출 사전은 그 말을 함께 찾아주는 책입니다. 선생님이 아이의 손을 잡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괜찮아. 처음엔 누구나 뻔한 말부터 시작해. 재미있었다고 썼다면 이제 어떤 재미였는지 함께 찾아보자. 좋았다고 썼다면 왜 좋았는지 조금만 더 들어가 보자. 맛있었다고 썼다면 어떤 새였는지, 어떤 식감이었는지, 입안에서 어떤 느낌이었는지 떠올려 보자. 이렇게 말해주는 책입니다. 글쓰기는 결국 자세히 보는 연습입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자세히 보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아침에 학교 가는 길. 그냥 학교에 갔다고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바라보면 신발 끝에 묻은 먼지가 보입니다. 길가에 풀잎에 맺힌 물방울이 보입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하품하는 친구가 보입니다. 가방끈이 어깨를 누르는 느낌이 떠오릅니다. 햇빛이 눈부셔서 눈을 찡그린 순간도 생각납니다. 그 작은 것들이 글이 됩니다. 좋은 글은 멀리 있는 특별한 사건에서만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의 작은 장면을 조금 더 자세히 바라볼 때 거기서 글이 시작됩니다. 이 책이 어린이를 위한 글쓰기 책이라는 점도 참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글은 아직 서툴 수 있습니다. 맞춤법이 틀릴 수도 있고, 문장이 짧을 수도 있고, 표현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의 글에는 어른들이 잃어버린 생생함이 있습니다. 처음 보는 것처럼 놀라는 마음, 작은 일에도 크게 웃는 마음, 자기 감정을 숨기지 않는 솔직함, 세상을 아직 단정하지 않는 눈, 그 눈을 지켜주는 일이 중요합니다. 아이에게 글을 잘 쓰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아이가 자기 마음을 믿게 해주어야 합니다. 내가 느낀 것은 소중하다고, 내가 본 것은 글이 될 수 있다고, 내 마음에 어울리는 말을 천천히 찾아보면 된다고, 그렇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풀꽃 선생님이라는 이름은 그래서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풀꽃은 작습니다. 크고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보면 아주 고운 모양과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의 문장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작고 서툴러 보여도 그 안에는 자기만의 빛이 있습니다. 어른이 할 일은 그 빛을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자기 빛을 발견하도록 기다려주는 일입니다. 말을 더 풍부하게 배우는 일은 그 빛을 키우는 일입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말들을 생각해 봅니다. 기쁘다, 슬프다, 화나다, 무섭다, 억울하다, 놀라다. 이런 말들은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감정은 단순히 하나의 이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쁨에도 여러 결이 있습니다. 조용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쁨이 있습니다. 깜짝 선물을 받은 듯 튀어오르는 기쁨이 있습니다. 오래 기다리던 일이 이루어져 가슴이 벅차오르는 기쁨도 있습니다. 슬픔도 그렇습니다. 눈물이 바로 나는 슬픔이 있고, 말이 나오지 않는 슬픔이 있고, 혼자 있고 싶은 슬픔이 있고,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슬픔이 있습니다.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울해서 나는 화. 무시당한 것 같아서 나는 화. 내가 아끼는 사람이 상처받아서 나는 화. 피곤해서 더 쉽게 올라오는 화. 감정의 이름을 자세히 알수록 우리는 자기 마음을 덜 무서워하게 됩니다. 이것은 글쓰기뿐 아니라 삶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이들이 자기 감정을 표현할 말을 많이 알게 되면 울거나 소리치는 것 말고도 마음을 전할 방법이 생깁니다. 나 지금 속상해. 나 조금 억울해. 나 사실은 부끄러웠어. 나 그때 마음이 조마조마했어. 나 너무 신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말이 생기면 마음은 조금 덜 외로워집니다. 말하지 못한 감정은 몸속에서 엉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 붙인 감정은 조금씩 정리됩니다. 그래서 표현을 배우는 일은 자기 마음을 돌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생각을 표현하는 말들도 중요합니다. 좋다, 싫다, 멋지다, 대단하다, 어렵다, 쉽다. 이 말들은 일상에서 자주 쓰입니다. 하지만 그래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좋다는 말날 대신 마음에 쏙 들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기분이 산뜻해졌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보고 싶어졌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싫다는 말 대신 불편했다, 꺼려졌다, 마음이 내키지 않았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렵다는 말 대신 머리가 복잡해졌다, 쉽게 이해되지 않았다, 몇 번을 읽어도 헷갈렸다 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단지 글을 예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더 선명하게 만듭니다. 내가 왜 좋았는지, 왜 싫었는지, 무엇이 어려웠는지, 그것을 말로 풀어내는 과정에서 생각은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글쓰기는 생각의 모양을 잡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흐릿했던 생각도 문장으로 쓰다 보면 윤곽이 생깁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글쓰기는 공부이면서 자기 발견입니다. 상태를 표현하는 말들도 있습니다. 배고프다, 졸리다, 아프다, 궁금하다, 떨리다, 피곤하다, 힘들다, 창피하다, 짜증난다. 이 말들은 몸과 마음 사이에 있습니다. 배고픔은 몸의 느낌이지만 기분에도 영향을 줍니다. 피곤함은 몸에서 시작되지만 말투를 바꾸고 생각을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창피함은 얼굴이 뜨거워지는 몸의 느낌으로 오고 마음속에서는 숨고 싶은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아이들이 자기 상태를 표현하는 법을 배우면 자기 자신을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냥 짜증난다고 말하기보다 배가 고파서 예민해졌는지, 잠이 부족해서 힘든지, 친구의 말 때문에 속상한지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말은 자기 관찰의 도구입니다. 내 상태를 잘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몸과 마음을 조금 더 잘 돌볼 수 있습니다. 관계를 표현하는 말도 있습니다. 고맙다, 사랑하다, 미안하다, 걱정하다, 속상하다, 반갑다, 밉다, 괜찮다. 관계의 말은 늘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 안에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고맙다는 말도 조금 더 자세히 쓸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줘서 고마웠어.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차려줘서 고마웠어. 함께 있어줘서 마음이 든든했어. 미안하다는 말도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내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아서 미안해. 내 기분만 생각하고 말해서 미안해. 네가 속상했을 줄 몰랐어. 말이 자세해질수록
관계는 조금 더 진심에 가까워집니다. 우리는 자주 미안해, 고마워, 괜찮아, 이렇게 짧게 말합니다. 그 짧은 말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말에 조금 더 마음을 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고마웠는지, 무엇이 미안했는지, 정말 괜찮은지, 아니면 괜찮아지고 싶은 것인지, 말을 조금 더 정확히 고르면 관계의 오해도 줄어듭니다. 아이들이 표현을 배우는 것은 친구와 잘 지내는 힘을 배우는 일이기도 합니다. 상황을 표현하는 말도 있습니다. 조용하다, 빠르다, 더럽다, 무겁다, 차갑다, 뜨겁다, 많다, 적다, 크다, 작다. 이런 말들은 세상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조용하다는 말도 그냥 조용하다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숨소리까지 들릴 만큼 조용하다. 책장 넘기는 소리만 들릴 만큼 조용하다. 아무도 없는 운동장처럼 조용하다. 차갑다는 말도 손끝이 얼얼할 만큼 차갑다. 얼음물에 담근 듯 차갑다. 바람이 목덜미를 스치며 차갑게 지나갔다.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현을 바꾸면 장면이 살아납니다. 독자는 그냥 정보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장면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좋은 글은 독자를 데려갑니다. 그 장소의 냄새와 소리와 온도와 빛을 느끼게 합니다. 어린이가 이런 표현을 하나씩 배우면 글 속의 세계가 넓어집니다. 날씨를 표현하는 말도 있습니다. 맑다, 흐리다, 덥다, 춥다, 시원하다, 따뜻하다, 비 오다, 눈 오다. 날씨는 매일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날씨를 너무 대충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다. 오늘은 비가 왔다. 오늘은 추웠다. 이렇게만 쓰기 쉽습니다. 하지만 날씨는 마음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맑은 하늘이 마음까지 가볍게 해준 날이 있습니다. 흐린 하늘이 조용히 생각을 깊게 만든 날도 있습니다. 비 오는 소리가 마음을 차분하게 해준 날이 있고, 바람이 너무 세서 괜히 쓸쓸해진 날도 있습니다. 날씨를 자세히 표현하는 것은 하루의 분위기를 표현하는 일입니다. 하늘이 연한 파란색으로 열려 있었다. 구름이 낮게 깔려 마음까지 무거워졌다. 비가 창문을 톡톡 두드렸다. 눈이 소리 없이 내려 세상이 잠깐 느려진 것 같았다. 이런 문장들은 날씨를 넘어 마음의 풍경이 됩니다. 맛을 표현하는 말도 그렇습니다. 맛있다, 달다, 맵다, 짜다, 시다. 음식의 맛은 아주 생생한 글감입니다. 하지만 맛있다 하나만 쓰면 그 생생함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지나가며 몸이 천천히 풀렸다. 빵은 겉은 바삭하고 속은 포근했다. 딸기는 새콤한 맛 뒤에 작은 단맛이 따라왔다. 매운맛이 혀끝에서 톡 쏘더니 금세 이마에 땀이 맺혔다. 이렇게 표현하면 독자도 그 음식을 함께 먹는 것처럼 느낍니다. 글쓰기는 결국 느낌을 나누는 일입니다. 내가 느낀 것을 상대도 조금 느낄 수 있도록 말을 놓아주는 일입니다. 이 책이 사전이라는 형식을 가진 것도 재미있습니다. 사전은 필요할 때 펼쳐보는 책입니다. 모르는 말을 찾고 비슷한 말을 찾고 내가 쓰고 싶은 표현을 찾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단순히 뜻을 알려주는 사전만은 아닐 것입니다. 아이의 문장 옆에 놓이는 친구 같은 사전입니다. 글을 쓰다가 막혔을 때 재미있다 말고 뭐라고 하지 하고 펼쳐볼 수 있는 책. 좋다 말고 더 어울리는 말이 없을까 하고 찾아볼 수 있는 책. 자꾸 너무, 진짜, 많이 같은 말만 쓰게 될 때 조금 다른 길을 알려주는 책. 이런 책이 책상 위에 있으면
글쓰기가 덜 무섭습니다. 막히면 찾아보면 됩니다. 모르면 배우면 됩니다. 뻔한 표현을 썼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 표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됩니다. 글쓰기도 성장합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단순하게 씁니다.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자세히 씁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만의 느낌을 담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다른 사람은 쓰지 않는 나만의 문장이 생깁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꾸준히 표현을 넓히는 일입니다. 표현은 마음의 팔레트와 같습니다. 색이 적으면 그릴 수 있는 그림이 단순해집니다. 색이 많아지면 하늘도 더 다양하게 칠할 수 있고 감정도 더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말은 색입니다. 어휘는 색입니다. 표현은 색입니다. 아이에게 많은 말을 알려준다는 것은 세상을 더 많은 색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일입니다. 어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도 자주 뻔한 표현에 머무릅니다. 좋다, 싫다, 힘들다, 괜찮다, 바쁘다, 피곤하다. 그런 말들로 하루를 끝냅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힘들다는 말 안에도 지친 마음, 서운한 마음, 외로운 마음, 막막한 마음, 버거운 마음, 기운이 빠진 마음이 다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다는 말 안에도 정말 괜찮은 마음, 괜찮아지고 싶은 마음, 괜찮은 척하는 마음, 더 말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어른도 표현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내 마음을 더 정확히 말하기 위해서, 내 하루를 더 선명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다정한 말을 건네기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어린이만의 책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이의 글쓰기를 도우면서 어른의 마음도 다시 말하게 만드는 책입니다. 좋은 선생님은 아이에게 정답만 알려주지 않습니다. 좋은 선생님은 아이 안에 이미 있는 것을 꺼내도록 도와줍니다. 너는 이렇게 느꼈구나. 그 느낌을 이런 말로도 표현할 수 있어. 내 문장은 여기서 더 잘할 수 있어. 내가 본 장면은 소중해.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 이런 말로 아이를 이끕니다. 풀꽃 선생님의 뻔한 표현 탈출 사전은 그런 선생님의 목소리를 닮았습니다. 다그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문장 하나하나를 넓혀주는 목소리. 글쓰기는 혼나는 시간이 아니라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말해주는 목소리. 아이에게 글쓰기가 즐거워지려면 먼저 자기 표현이 환영받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아주 짧은 문장이라도 그 안에 자기 생각이 들어있다면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장을 바탕으로 조금 더 나아가면 됩니다. 이 책의 장점은 어린이의 일상에서 출발한다는 데 있습니다. 거창한 주제가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의 기분, 친구와 있었던 일, 먹은 음식, 날씨, 몸의 상태, 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이 모든 것이 글감입니다. 아이는 자기 삶이 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특별한 여행을 가야만 글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큰 상을 받아야만 글감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운동장에서 넘어진 일, 친구와 나눈 작은 농담, 급식에서 좋아하는 반찬이 나온 일, 비 오는 날 우산을 같이 쓴 일, 숙제를 하다가 난 일, 그 모든 것이 글이 될 수 있습니다. 글쓰기는 삶을 특별하게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평범한 삶 안에 특별함을 발견하는 연습입니다. 그 발견은 표현에서 시작됩니다. 뻔한 표현을 벗어난다는 것은 더 어려운 말을 쓰자는 뜻만은 아닙니다. 멋진 척하자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정확해지자는 뜻입니다. 내가 느낀 것에 가장 가까운 말을 찾아보자는 뜻입니다.
그 말이 아주 쉬운 말이어도 좋습니다. 다만 내 마음과 조금 더 잘 맞는 말이면 됩니다. 좋은 표현은 어려운 표현이 아니라 딱 맞는 표현입니다. 슬플 때는 슬프다고 말해도 됩니다. 다만 어떤 슬픔인지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기쁠 때는 기쁘다고 말해도 됩니다. 다만 그 기쁨이 가슴이 뛰는 기쁨인지, 조용히 미소 짓게 되는 기쁨인지, 친구와 나누고 싶은 기쁨인지 조금 더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한 걸음이 글을 바꿉니다. 그리고 글이 바뀌면 마음도 바뀝니다. 자기 마음을 자세히 본 아이는 자기 자신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아이는 다른 사람의 마음도 조금 더 상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속상할 때 이런 느낌이었으니 친구도 저렇게 느꼈을 수 있겠구나. 내가 고마울 때 이런 말을 듣고 싶었으니 나도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볼 수 있겠구나. 표현력은 공감으로 이어집니다. 말을 잘하는 아이가 된다는 것은 그저 발표를 잘한다는 뜻만은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해치지 않고 말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마음도 살펴볼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밤 이 책을 떠올리며 우리도 작은 표현 연습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한 단어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좋았다, 힘들었다, 바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들어가 봅니다. 오늘은 마음이 분주했다. 오늘은 머릿속이 꽉 찬 날이었다. 오늘은 작은 일 하나에 기분이 환해진 날이었다. 오늘은 괜찮은 척했지만 사실 조금 지친 날이었다. 오늘은 아무 일도 없는 듯 했지만 속으로는 많은 생각이 오간 날이었다. 이렇게 말하면 하루가 조금 더 선명해집니다. 우리는 매일을 그냥 지나보내지만 말로 붙잡으면 하루는 조금 오래 남습니다. 일기를 쓰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일기는 대단한 문학 작품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의 마음을 놓아두는 자리입니다. 오늘 내가 본 것, 느낀 것, 생각한 것, 말하지 못한 것, 고마웠던 것, 아쉬웠던 것을 적어두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조금씩 자랍니다. 어린이에게 일기를 쓰게 할 때 어른들은 자주 길게 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길이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한 문장이라도 자기 마음에 가까운 문장이면 좋습니다. 오늘 급식이 맛있었다. 에서 시작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점이 맛있었는지, 그 맛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누구와 먹었는지, 먹으며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조금씩 넓혀가면 됩니다. 글은 그렇게 자랍니다. 씨앗처럼 처음에는 작지만 물을 주고 빛을 주면 조금씩 잎이 납니다. 풀꽃처럼 작지만 분명하게 피어납니다. 이 책을 만든 마음도 아마 그런 풀꽃 같은 문장을 믿는 마음일 것입니다. 아이들의 문장이 크고 화려하지 않아도 그 안에 자기만의 생명이 있다는 믿음, 모든 어린이가 예술가라는 믿음, 자기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 때 아이의 세계가 더 넓어진다는 믿음, 그 믿음이 한 권의 사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한 책은 김수은 작가의 풀꽃 선생님의 뻔한 표현 탈출 사전이었습니다. 이제 깊게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오늘 하루를 표현할 말을 하나만 골라봅니다. 평범했다. 그렇게 말하고 싶다면 그 평범함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 떠올려 봅니다. 바빴다. 그렇게 느꼈다면 어떤 순간에 가장 숨이 찼는지 생각해 봅니다. 좋았다. 그렇게 남았다면 무엇이 마음을 살짝 웃게 했는지 바라봅니다. 말은 마음의 창문입니다. 창문을 조금 더 열면 안쪽에 풍경이 보입니다. 오늘 밤은 거창한 문장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내 마음에 어울리는 말 하나를 조용히 찾아보면 됩니다. 나는 오늘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마음을 조금 더 나답게 말한다면 어떤 표현이 어울릴까? 그 질문과 함께 오늘 밤은 편안히 쉬어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속 작은 문장들도 풀꽃처럼 조용히 피어나기를 바랍니다.